안녕하세요. 스포츠에 숨겨진 이면과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주변 야구 팬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한편의 잔혹동화와도 같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극강이라 불리며 리그를 호령했던 챔피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충격적인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 뒤에 숨겨져 있던 균열, 그리고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날아든 비보들,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이제는 직시해야만 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기적 같지 않은 참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변고년 빙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라는 역동적인 이름과 달리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내세운 2026 시즌의 공식 키워드는 기회와 성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특히 우승권 팀이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우승 전력이 아니다라는 뼈아픈 자기 고백이자 강제적인 리빌딩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잠시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4년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섰습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팬들은 입을 모아 기아 왕조의 서막을 이야기했습니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 베테랑의 관록과 신예의 패기가 어우러진 그들의 전력은 향후 몇 년간 리그를 지배할 극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그 순간, 그 누구도 2026년의 기아가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왕조 건설이라는 찬란한 단어가 1년 만에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아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닙니다. 냉혹한 야생과도 같은 프로야구판, 약육강식, 최오씨의 세계에서 기아는 이제 사냥감이 되어버린 약자의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강팀들이 승수를 쌓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먹잇감. 그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기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도대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팀의 근간을 이루던 기둥들이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해결사였던 최형우 선수, 그리고 그라운드의 야전사령관이자 리드오프였던 박찬호 선수가 FA 자격을 얻어 팀을 떠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유성과 최원준의 트레이드, 쏠쏠한 활약을 펼쳤던 홍종표의 FA 이적까지 겹치며 주전급 라인업이 그야말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지략도, 프런트의 지원도 결국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선수의 퍼포먼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우승을 이끌었던 핵심 코어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공백이 아닙니다. 타선의 무게감, 내야 수비의 안정감, 그리고 덕하웃의 리더십까지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야구계의 그 어떤 전문가도 2026년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 후보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강 진출조차 버거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가을 야구는커녕 꼴찌만 면해도 다행이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환호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라인업과 물음표 가득한 유망주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가 마주한 2026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기아는 강팀의 여유를 버리고 약자의 생존법을 익혀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압도적인 선발진의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를 수도 없고 막강한 타선의 화력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닥을 쳤다는 것은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력은 약해졌을지언정 호랑이의 발톱마저 무뎌진 것은 아닙니다. 과연 기아는 이 참담한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암흑기의 깊은 터널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아 타이거즈가 처한 문제를 부문별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너진 마운드, 심장이 멈춘 타선, 그리고 불안한 수비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해낼 것입니다. 한때 투수 왕국이라 불렸던 기아 마운드의 처참한 붕괴와 그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웨인 원투펀치의 외로운 싸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구 격언 중에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선이 아무리 점수를 뽑아내도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면 승리는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약팀이 강팀을 잡는 업셋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탄한 마운드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약자가 된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는 과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본 기아의 투수진은 견고한 성벽이라기보다는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래성에 가깝습니다. 먼저 불행 중 다행인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아 프런트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 그리고 유일하게 팬들이 계산이 선다고 믿는 구석은 바로 외국인 원투펀치입니다. 기아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 그리고 이닝 히터 아담 올러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검증된 두 투수를 붙잡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승리 공식을 남겨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네일은 명실상부한 리그 최정상급 에이스입니다. 2014년 우승의 주역이었던 그는 2025년에도 2점대 평균 자책점 ERA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스위퍼는 여전히 타자들의 배트를 허공으로 가르게 만들며 그가 등판하는 날은 기아에게 승리하는 날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아담 올러 역시 든든합니다. 비록 ERA는 3점대이지만 그가 가진 가치는 이닝 소화력에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능력이 탁월한 그는 불펜 소모를 최소화해주는 효자 용병입니다. 두 선수가 2025 시즌 합작한 퀄리티 스타트 QS 개수는 무려 35개입니다. 이는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16년 기아의 생존 전략 1번은 아주 단순합니다. 니일과 올러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 이 두 투수가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기아는 적어도 일주일에 2승을 챙길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명의 외인을 제외하면 선발 로테이션의 나머지 자리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대투수 양현종의 노쇠화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상징과도 같은 그이지만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양현종은 뚜렷한 에이징 커브에 진입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작년 30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퀄리티 스타트는 단 11개에 그쳤습니다. 3번에 한 번 골로만 제 몫을 해냈다는 뜻입니다. 이에라 역시 5점대를 기록하며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언터처블 에이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양현종에게 이닝 히터로서의 면모나 압도적인 구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5이닝을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그의 투구는 역설적으로 불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종의 뒤를 받쳐줘야 할 국내 선발진의 사정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이일이는 수술 이후 팔꿈치 상태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수술 여파로 인해 구속 저하와 제구 불안이라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도현 역시 팔꿈치 미세골절 진단을 받으며 내구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언제 다시 통증이 재발해 전력에서 이탈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2025년 신인으로 데뷔해 가능성을 보여준 2년차 김태형도 문제입니다. 아직 1군 풀타임 선발을 소화하기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뚜렷하며 구단 차원에서 이닝 관리가 필요한 자원입니다. 즉, 니일과 올러를 제외하면 5회 이전에 강판당할 가능성이 높은 투수들로 로테이션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불펜에게 전가됩니다. 그렇다면 기아의 불펜은 이 짐을 짊어질 힘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아의 뒷문은 헐겁다 못해 활짝 열려있는 수준입니다. 2015 시즌 기아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5, 1호 리그 8위였습니다. 이는 참담한 숫자입니다. 5점대 불펜이라는 것은 경기 후반 접전 상황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필승조라는 이름값만 놓고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겉보기엔 화려합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마무리 정혜영과 세선맨 전상현이 버티고 있지만 허리를 책임져야 할 조상구는 현재 미계약 상태입니다. 구단과의 협상 난항으로 인해 그의 합류 시점조차 불투명합니다. 만약 조상우가 이탈하거나 합류가 늦어진다면 기아의 필승 공식은 시작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좌완 불펜 라인인 이준영, 김기훈, 최지민은 기복이 심합니다. 긁히는 날엔 언터처블이지만 그렇지 않은 날엔 볼넷을 남발하며 자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롱맨 역할을 맡아야 할 황동하, 이태양, 김건국 등은 선발이 일찍 무너졌을 때 경기를 버리는 경기가 되지 않도록 지탱해야 하지만 이들 역시 확실한 믿음을 주기엔 부족합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만 확실하게 1이닝을 삭제해줄 미들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것이 바로 기아 불펜의 현주소입니다. 불펜 이에라 핀 2, 리그 8위.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선발이 6이닝을 완벽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외국인 투수 2명을 제외하면 6이닝을 책임질 선발 투수도 없습니다. 선발은 일찍 내려가고 불펜은 불을 지르는 악순환. 이것이 2016년 기아 마운드가 직면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24년 우승 당시 기아는 강력한 선발 야구와 탄탄한 불펜의 조화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영광의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운드의 높이는 낮아졌고 방패는 녹슬었습니다. 투수진의 붕괴는 곧 야수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점수를 더 뽑아야 한다는 조바심은 타석에서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과연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는 무너져가는 기아 마운드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마저 과부에 걸려 쓰러지게 될까요? 마운드가 이토록 불안하다면 타선이라도 폭발해줘야 하는데 기아 타선의 심장이었던 최형우와 박찬호가 떠난 그 충격적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쩌면 투수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는 타선의 붕괴,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운드가 팀의 방패라면 타선은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창입니다. 하지만 2026년 기아 타이거즈의 덕아웃을 들여다보면 창끝이 무뎌진 것을 넘어 아예 창대가 부러져 있는 듯한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파트 2에서 마운드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투수가 5점을 내주더라도 타자가 6점을 뽑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과 2024년의 원동력은 마운드의 높이보다는 상대 투수진을 초토화시키는 공포의 핵타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그 화려했던 불꽃놀이는 끝났습니다. 기아 타선은 지금 심각한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심정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팀 공격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던 두 거물, 해결사 최형우와 사령관 박찬호의 동반 이탈입니다. 이 두 선수가 팀을 떠났다는 사실은 단순히 유니폼을 갈아입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기아 타이거즈라는 거대한 공격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삭제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이 충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박찬호는 무려 595타석을 소화하며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형우 역시 549타석으로 팀 내 2위였습니다. 두 선수가 책임진 타석 수만 합쳐도 100타석이 넘습니다. 이는 한 시즌 전체 팀 타석의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자격을 얻은 이 두 선수를 모두 놓쳤습니다. 가장 꾸준하게,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서며 가장 확실한 생산력을 보여주던 상수이변 없는 수치, 두 명이 동시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최형우가 어떤 타자였습니까? 그는 2024년 우승 당시 부록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율 3할과 2025개의 홈런, 그리고 100타점에 육박하는 타점을 쓸어 담던 타점 기계였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그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투수는 위축되었고 팬들은 득점을 확신했습니다. 4번 타자라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경기의 흐름을 단 한 방으로 바꿔버리던 그 해결사의 부재는 이제 기아 타선이 득점권 찬스에서 번번이 침묵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박찬호의 이탈 역시 치명적입니다. 그는 단순한 유격수가 아니었습니다. 3할에 가까운 정교한 타격 능력과 누상을 휘젓는 도루 능력으로 상대 내야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리드오프였습니다. 그가 출루해서 흔들고 중심 타선이 불러들이는 것이 기아의 가장 확실한 득점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밥상을 차려줄 사람도 밥상을 엎어버릴 해결사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기아의 로스터에 있는 그 어떤 선수도 이 두 선수의 빈자리를 100% 물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3할 타율을 보장하거나 5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전무합니다. 구단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임플란트 없이 잇몸으로 씹으려다가는 턱뼈까지 으스러질 뿐입니다. 이제 남은 짐은 고스란히 생존자들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자들의 상태마저 위태롭습니다.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나성범과 김선빈, 이 두 베테랑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그들 역시 건강이라는 거대한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나성범은 파괴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잦은 햄스트링 부상과 재활로 인해 유리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빈 역시 노쇠화로 인해 풀타임을 소화하기엔 체력적 부담이 큽니다. 이들이 부상 없이 144경기 내내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아 타선의 명운을 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이종범이라 불렸던 천재 김도영의 부활 여부입니다. 2024년 리그를 폭격하며 MVP급 활약을 펼쳤던 김도영은 기아의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은 악몽이었습니다.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이 무려 3차례나 재발하며 시즌을 통째로 날리다시피 했습니다. 건강한 김도영이라면 혼자서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햄스트링 부상은 스프린터형 타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부상 재발에 대한 트라우마, 전력 질주를 주저하게 만드는 공포심. 이 그림자가 걷히지 않는다면 김도영의 부활은 요원합니다. 그가 타석에 설 때마다 팬들은 환호보다는 이번엔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김도영이 다시 2024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기아 타선의 한 줄기 빛이 되겠지만, 만약 그가 또다시 쓰러진다면 기아의 2026 시즌은 그 순간 종료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와 2025년 가능성을 보여준 오선우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 역시 미지수입니다. 카스트로는 정교한 타격과 장타투를 갖췄다고 평가받지만 KBO 리그 적응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고 최형우만큼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오선우 역시 풀타임 주전 경험이 없는 선수에게 팀의 중심 타선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2026년 기아 타선은 확실한 상수는 사라지고 불안한 변수들만 가득 찬 화약고와 같습니다. 터지면 대박이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득점 루트는 막혔고 해결사는 떠났으며 남은 이들은 병상과 그라운드를 오갑니다. 이것이 바로 왕조의 몰락을 지켜보는 2026년 기아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타선의 심장 마비 현상입니다. 공격이 안 되면 수비라도 되어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아의 수비진마저 붕괴 직전입니다. 박찬호가 떠난 유격수 자리, 노쇠화한 이루수, 좁아진 외야 수비 범위까지 총체적 난국 속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선택한 위험한 도박, 강제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기회의 폭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수비는 공기 콩키와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막상 사라지거나 오염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앞서 우리는 마운드의 붕괴와 타선의 침묵을 확인했습니다. 투수가 얻어맞고 타자가 점수를 못 내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수비만큼은 철옹성처럼 버텨줘서 지키는 야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 기아 타이거즈의 수비 라인업을 펼쳐보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역시 내야의 사령관, 유격수 포지션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팀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1번 타자를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지난 2년 연속 수비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KBO 리그에서 가장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송구 능력을 자랑하던 수비의 장인이었습니다.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야 수비의 핵심 축이 빠져나가자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키스톤 콤비의 파트너인 이루수 김선비는 이제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타격 센스는 여전하지만 수비 범위는 냉정하게 말해 예전만 못합니다. 발빠른 주자가 내야 안타를 노리거나 깊은 코스에 타구가 날아올 때 김선빈의 발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일루수 오선우 역시 수비력 보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거포 자원으로서의 기대감은 있지만 일루 수비에서의 포구 안정감이나 상황 판단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내야의 양코너와 센터라인이 모두 불안하다는 것은 땅볼 유도형 투수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격수 대안으로 영입한 호주 국가대표 출신 제리드 데일이 있지만 그 역시 물음표입니다. 국제무대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앱 54경기 장기 레이스를 치르는 KBO 리그의 빡빡한 일정과 낯선 환경 적응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박찬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인에게 내야 지휘권을 맡겨야 하는 현실. 이것이 기아의 위태로운 현주소입니다. 외야라고 사정이 나을까요? 우익수 나성범은 잦은 햄스트링 부상 이후 수비 범위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부상 재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감한 대시나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 역시 수비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는 아닙니다. 결국 중견수 김호령을 제외하면 기아의 외야는 광활한 챔피언스 필드를 커버하기에 턱없이 헐거워 보입니다. 김호령의 수비력이야 리그 탑급이지만 그의 타격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주전으로 계속 기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투수진 약화, 타선 약화, 수비 붕괴,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강제 리빌딩입니다. 구단은 공식적으로 리빌딩이라는 단어 대신 기회와 성장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일종의 올인 전략입니다. 베테랑들이 떠난 자리는 거대한 공백이지만 기아는 이 공백을 역설적이게도 기회의 폭탄으로 규정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주전 라인업의 구멍이 뚫리면서
그동안 2군에서 칼을 갈던 젊은 유망주들에게 드디어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는 하이패스가 열린 것입니다. 최형우가 독점하던 지명타자 자리, 박찬호가 지키던 유격수 자리는 이제 무한 경쟁의 콜로세움이 되었습니다. 내야에서는 김규성, 변우혁, 박민, 윤도현, 정현창이, 외야에서는 박정우, 박재현, 그리고 신인 김민규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수십 명의 유망주들 중 단 한두 명이라도 알을 깨고 나온다면 기아는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아가 노리는 대박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이름은 윤도현입니다. 제2의 이종범이라 불린 김도영과 입단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그는 이제 김도영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아 팬들은 윤도현에게서 2024년 김도영이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야의 한 축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풀타임 활약을 펼친다면 박찬호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닌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검증된 베테랑 최형우, 박찬호, 이우성, 최원준 등을 모두 내보내고 그 자리를 1군 경험이 일천한 유망주들로 채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유망주들은 패배의식에 젖어들며 암흑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2026년 기아 타이거즈는 리빌딩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위험한 항해를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싹 바꾸자는 긍정론부터 올해는 야구 볼맛 안 나겠다는 비관론까지 충격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2016년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에게 보여줄 결말을 예측해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무너진 마운드, 심장이 멈춘 타선, 그리고 불안한 수비라는 삼중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구단의 전략이 베테랑을 비우고 신예를 채우는 강제 리빌딩이라는 위험한 도박임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선수이자 심장인 팬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야구 팬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응원단을 넘어 준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팀의 전력을 분석합니다. 2024년의 환희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2026년의 급격한 추락과 인위적인 세대 교체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고착화되었던 라인업에 피로감을 느끼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야구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날카롭게 갈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솔직히 최형우랑 박찬호 없는 기아 타선, 안고 없는 찐빵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만 남은 거 아닌가요? 올해는 직관 갈 맛 안 날 듯 가을 야구는커녕 탈꼴찌 싸움이나 걱정해야 할 판, 비관적인 현실인식,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베테랑한테만 의존할 겁니까? 윤도현, 김규성, 변우혁, 2군에서 썩기 아까운 재능들 이참에 싹 다 긁어봅시다. 망해도 좋으니 화끈하게 세대교체 가자. 리빌딩 지지. 양현종 선수 기록 보니까 진짜 마음 아프네요. 30경기 나와서 10안큐스라니 대투수의 시대가 저무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제임스 네일이랑 재계약한 건 신의 한 수. 레전드에 대한 안타까움과 웨인에 대한 기대. 프런트 진짜 일 안 하냐. 우승주역들 FA로 다 놓치고 트레이드로 다 퍼주고 이게 리빌딩입니까? 그냥 연봉 절감하려고 팀 해체 수준으로 만든 거지.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구단 운영에 대한 분노. 김도영 제발 햄스트링 관리 좀. 너만 건강하면 우리 팀 5강 가능해. 도영아 제발 뛰지 말고 홈런만 치자. 유유 핵심 선수 부상 우려. 수비 불안해서 투수들 멘탈 나갈 듯. 박찬호 수비 범위가 진짜 넓긴 했구나. 유격수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구멍일 것 같은데 호주 용병대일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임. 수비력 공백 걱정. 2017년 우승하고 2024년 우승했으니 우승 주기는 7년인가. 그럼 2031년에나 우승하겠네. 크크. 올해는 그냥 마음 비우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야구장 가야겠음. 해탈한 팬심. 윤도현이랑 김도영이 테이블 세터로 나와서 휘젓는 그림. 상상만 해도 지린다. J2의 이종범 이순철 듀오 탄생하면 기아 왕조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콤비에 대한 희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들의 반응처럼 2026년 기아 타이거즈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망과 희망이라는 양극단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반응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옌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입니다.
좋든 싫든 기아 타이거즈는 과거의 영광과 결별하고 낯선 미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에게 보여줄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백이 곧 검증의 무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최형우의 지명타자 자리, 박찬호의 유격수 자리, 양현종이 버거워하는 이닝 히터의 역할. 이 거대한 구멍들은 역설적으로 신예들에게는 다시 없을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윤도현, 황동하, 이도현 등 우리가 언급했던 이름들은 이제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프로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겠지만 누군가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기아의 2026 시즌 성적표는 바로 이 생존자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과정이 곧 순위 싸움이 될 것입니다. 김도영의 햄스트링, 외인 타자, 카스트로의 적응, 제리드 데일의 수비력. 지금 기아의 전력은 온통 매너지프라는 가정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김도영이 건강하다면, 카스트로가 터진다면, 데일이 잘 막아준다면 스포츠에서 가정법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기아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은 이 불안한 변수들을 시즌 초반 빠르게 계산 가능한 상수로 바꿔놔야 합니다. 만약 4월, 5월까지도 이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지 않는다면 기아의 추락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우승 후보로 꼽지 않는 팀, 모든 전문가가 하위권으로 분류하는 전력, 이것은 굴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덤벼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팀만큼 무서운 상대는 없습니다. 2016년의 기아 타이거즈는 챔피언의 왕관을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흙투성이가 되어 기어 올라가야 하는 도전자입니다. 과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마운드와 타석에서 떠나간 레전드들의 그림자를 지워버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까요? 아니면 스디슨 리빌딩의 실패를 맛보고 긴 암흑기의 터널로 들어서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6년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는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처절하며 그래서 더욱 눈을 뗄 수 없는 생존 드라마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기적 같은 진실은 올 한 해 기아 타이거즈가 써내려갈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추적하겠습니다. 호랑이의 새로운 발톱이 될 주인공이 누가 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2026년 기아 타이거즈 시즌 전망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수가 기아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혹은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최종 순위를 몇 위로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야구 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야구계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과 흥미로운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